네, 어제 아침 있었던 제주 항공 참사를 두고 현재 정부가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사고 원인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참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여러 가능성 함께 짚어봅니다. 전직 기장이시죠?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윤식입니다. 예, 일단 사고 직전 기장이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낸 게 어제 오전 8시 57분 정도, 59분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기내 상황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 사고 직전에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류와 충돌했을 때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조종사들이 조류 충돌을 정확히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조종석에 부딪혔다든지 하면 알지만 보통 엔진 계기로서 뭐 엔진에 부딪혀서 이상이 발생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조류 충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종사들은 나타난 현상, 항공기 이상 요인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거기에 따른 비상 절차를 수행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예, 오늘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종사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59분경에 조류 충돌이 있었다라고 관제사에 언급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이후 착륙 시도 시점이 9시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사이 3분 가까이 같은 시간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류 충돌 이런 보고를 떠나서 비상을 선포한 뒤에 충돌 때까지 실제 시간 숫자로만 보면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다는 거는 조종사는 정상적으로 복행을 해서 안전고도까지 올라가려 했으나 음.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수행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해서 무항공화로 다시 회항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8시 근데 50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급박하게 회항하는 경우는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몇 가지 사항밖에 없거든요. 예. 뭐 완전히 전원이 나갔다든지 비행기가 불이 났다든지 불도 아주 급박한 불이 났다든지 또는 두 엔진이 다 정지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 특이한 사항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다른 사항보다 엔진이 다 결함이 생기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예측하는 상황 정도입니다. 그러면 엔진이 두 개 다 결함이 당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정도를 추정하시는 거군요. 예, 이제 동영상을 보면 우측 엔진에 불꽃이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실제 그때 좌측 엔진도 그냥 꺼질 경우에는 아무런 화염 같은 게 없습니다. 아하. 조용히 꺼지기 때문에 실제 꺼졌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처치 과정에서 약간의 좀 잘못된 처치로 인해서 비행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해봅니다. 아하. 그 네. 양쪽 엔진이 모두 꺼진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공중 순항 중일 때는 사실 예보된 사항을 잘 모르고 우박이 많은 그런 속으로 들어간다든지요. 예. 또는 화산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두 엔진이 꺼지고요. 예. 또는 뭐 연료 고갈 같은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일반적으로 두 엔진이 다 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조류 충돌을 하더라도 한 음. 엔진이 뭐 불이 나는 정도까지 악화되더라도 한 엔진은 어느 정도 다 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한 엔진으로만 정상적으로 착륙들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못했다고 한 것, 또 상승하다 상승을 포기했다는 거는 음. 엔진의 추력이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거의 뭐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유추를 한번 해보는 사항이 됐습니다. 엔진의 추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엔진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제 제보 화면을 보면 그 엔진 하나에 화재가 났던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그 네, 연기가 유독가스 등이 발생을 해서 그게 어떤 네, 기내로 유입이 되고 네, 조종사석까지 유입이 돼서 네, 뭐랄까요? 이제 조종사도 뭔가 앞을 볼 수 없거나 혹은 상황 네.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실제적으로 엔진 그 연소기 이후에 그 안에 연소기 이후에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예. 대부분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엔진 5단계 또는 9단계에서 컴프레서 9단계에서 그 압축된 공기를 기내로 여압시키거나 또는 온도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원타임 한 번 정도 이제 우리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또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게 각지까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예. 급하면 저고도에서 속도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창문까지 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활주로의 정비를 제대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활주로 보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인제 엔진 두 개가 모두 작동이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조정 훈련을 하실 때나 혹은 비상 상황일 때 그 네. 엔진 두 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긴급 회항, 지금과 같이 예. 바로 비행기를 180도 돌려서 음. 활주로나 또는 비행장에서 먼 곳이면 일단 개활지 지역을 찾아서 예. 글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공중에서 볼 땐 조종사 입장에서는 비행장이 가장 좋은 안전지대고 개활지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행장 쪽으로, 특히 민가 피해도 없는 음. 비행장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 방법이고요. 예. 그 조종사가 네. 그래서 끝까지 조종관을 잘 잡아서 인제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착륙 직전에 그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왜 랜딩 어, 기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 부분? 예. 그러니까 랜딩 기어를 제대로 안 내려온,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안 내려온 경우는요. 예. 그 짧은 시간에는 두 엔진 다 고장 났든지 아니면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래서 엔진이 하나만 있어도 한쪽에 유압 시스템에 의해서 랜딩기가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나 두 엔진이 고장 났을 때는 음. 보조 시스템인 수동 랜딩기를 내리는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 그게 시간이 짧게는 1분 30초 이상 걸리거든요. 아하. 그러면 도는데 그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이미 활주로 반에서 2분은 지났고 음. 나머지 2분 동안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고장이 나서 안 내려왔다기보다도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면 못 내린 거죠, 시간적으로. 음음.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압이 되더라도 항공이 조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거보다 항공이 컨트롤을 먼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시 네. 59 분에 조종사가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선언했고 9시 예. 2 분에 인제 활주로에 착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9시 3 분에 인제 충돌 사고가 있었던 상황. 총 네. 4 분의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 네. 시간 동안 이제 유압 시스템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조종사가 네. 수동으로라도 랜딩 기어를 작동을 시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마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 시간마저도 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자, 만약에 그리고 인제 이게 플레어 자세라고 하죠. 랜딩 기어로 인제 착륙을 할 때 네. 항공의 기수가 인제 살짝 드는 플레어 동작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네. 인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737 항공기 특징이 날개에 달린 엔진이 동체보다 낮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엔진의 바닥 부분이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좀 찌그러져 있거든요. 예. 이제 엔진이 이제 땅에 닿을 걸 대비해서요. 예. 그래서 실제 동체 착륙을 정상적으로 해버리면 음음. 엔진만 답니다. 예. 동체는 안 다고요. 아하. 그래서 조종사는 그 내용을 아마 알기 때문에 기술을 당겨서 동체 부분 후방 부분을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아마 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음. 그 양이 좀 많으면 요번 경우처럼 비행기가 살짝 뜨는 현상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동체 착륙해서 이렇게 가는 영상을 보면 좌측 엔진이 땅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마찰력이 굉장히 줄어서 음. 속도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활주로 끝에까지 지나서 활주로를 이탈해서 고속으로 그 담벼락 쪽에 충돌을 해서 그런 화재가 발생된 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항공기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들 인제 날개 위에 덮개식으로 붙은 스포일러 아까 인제 예. 보셨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인제 날개 뒤쪽에 있는 플랩 뭐 이런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작동이 됐던 겁니까? 교수님 예, 그것도 전부 유압으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렇군요. 하나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 예예. 작동 안 된 거지 작동을 안 시킨 거지는 좀 분분하지만요. 만약에 작동을 했는데도 스위치를 작동을 시켰는데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또 유압 문제하고 두 엔진의
고장 쪽으로 또 귀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예. 날개 위에 있는 에어브레이크로 쓰고 있는 스포일러도 실질적으로 조종사가 어, 이제 암 포지션 자동으로 산계시키는 포지션에 갖다 놓으면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예. 근데 그 조건은 랜딩 기어가 나와서 땅에 닿는다는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랜딩 기어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비행기는 공중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임의적으로 당기지 않는 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종사가 당기지 않은 건지 유압이 없어서 나오지 않은 건지 그 자체도 현재 판단은 안 되지만 랜딩 기어도 안 나오고 프랩도 작동 안 되고 스피드백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압 시스템을 좌우측 두 개 다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그런 고장이 뭐냐? 결국은 두 엔진이 다 고장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핵심적으로 그 유압 시스템 작동 여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이 블랙박스 기록 그리고 어떤 그 음성 기록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제일 먼저 조종석에서 기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데 실제 비행기가 나빠서 안 됐든지 아니면 그 원래 의도대로 비행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건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록 장치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매칭을 시켜서 그 의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데이터도 이제 포렌식 같은 절차가 좀 거치게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또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일종의 그 메모리거든요. 우리 예. 컴퓨터 비 같은. 예. 예. 이제 불활성 그 메모리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를 우리 거의 비트 수준으로 이제 뽑아서 그거를 다시 조합하는 형태로 이제 정상적일 때는 그냥 데이터를 받으면 되지만 예. 만약에 파손이 돼서 안 될 때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빠진 부분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채우고 해서 추론적인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9시 30분 경에 이제 네. 항공기가 그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 그 이후에 이제 네. 충돌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나게 예. 되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활주로 끝에 있었던 그 둔덕이 정상적인 둔덕이었는 것이냐?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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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우리 로컬라이저라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유도하는 그 안테나입니다. 예. 거기서 전파를 발사해서 그 비행기를 수신해서 그걸 따라서 활주로에 들어오는 장치인데요. 예. 그거는 어느 공항이든지 다 있어야 되는 장비고 예. 그리고 이거를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대부분 흙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죠. 예. 그 콘크리트가. 근데 거기는 활주로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받침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외부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또 그거를 바로 이제 보이기 그러니까 거기 앞에 흙을 이렇게 싸서 좀 완화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 자체는 비행장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고속으로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 안에도 어디 가서 부딪혀도 그 고속이면 비행기가 그렇게 폭발을 일으킬 정도 많은 속도거든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 그 둔덕이 있는데 속도가 한 40-50km 정도로 줄어가지고 가는 상황이면은 그 둔덕 때문에 비행기를 잘 섰을 겁니다. 아하.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아이 그게 있어서 참 잘 됐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비가 있어서 이게 안 됐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렵고 어쨌든 공항 운영의 필수 장비고 그거는 장애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장비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40에서 50km 정도만 속도 감속이 됐었더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판단도 네. 가능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미국 NTSB 보잉 조사단이 오늘 저녁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이분들이 오면 추가적인 원인 규명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사고 조사의 주도권은 이제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작사 그다음에 그 국적 가진 이제 태국 당국도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위임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NTS에 와서 도움을 주는 거지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실제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또 가지고 미국 당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하고 또 우리 FDR인 비행 기록 장치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작사 입장에서 또 그거를 분해해서 데이터를 뽑는데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아마 요청하고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차분하게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였습니다.